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다들 푹 쉬셨을 것 같은데요. 연휴는 길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웠죠. 정말 저는 추석에 에어컨을 킨 거는 제 기억 속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추석 내내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정말 음식을 먹는데도 땀이 뻘뻘 나서 에어컨을 켜고 가족들이랑 식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정말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언제쯤 시원해질까 기다리던 참에 웬걸 주말에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 있죠. 날씨가 너무 시원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시원해질 수가 있을까요? 비가 하루 동안 오더니 정말 시원해진 날씨에 갑자기 긴팔 긴 바지를 꺼내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여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해진 가을 날씨가 반가우면서도 이 가을 날씨가 제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고요? 이번 겨울에는 이번 여름처럼 매우 무서운 추위가 강타할 거라고 합니다. 또 금방 추워져서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 짧은 가을 기간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폭염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과일과 채소, 우리네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채소와 과일이 정말 금값으로 불릴 만큼 치솟았는데요. 곧 김장 시즌이 다가오는데 배추값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배추값이 지금 9,000원대를 넘어섰다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현되고 그 이상기후가 전체 자연 순환계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에게 온다는 점을 이번에 여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재활용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먹을 만큼만 사서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던 시원한 가을이 왔으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그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정서의 밤하늘의 별을입니다.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의 별을 타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좋겠어. 자꾸 웃음 나와 내 모든 걸 다 준대도 너에겐 아깝질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하길 난 정말 행복해.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싶어. 두 번 다시 울지 않을래. 오직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나를 아껴줘.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니까.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우선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였고요. 이탈리아 화가였고 다소 잔인한 그림들을 주제로 많이 해서 약간 잔인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작품 메두사를 그렸고요. 그 당시 유럽 전역에서 카라바지스티라고 불리는 그의 추종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대단했던 화가입니다. 방금 힌트가 살짝 나왔는데요. 카라바지스티, 약간 비슷한 이름의 화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카라바지오입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의 화가였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참신하고 대담한 자연주의로 채워서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라바지스티라고 불리는 그의 추종자들이 유럽 전역에서 생겨났죠. 초상화, 정물화에 뛰어났고 사실적인 종교화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카라바지오의 생애부터 작품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풀네임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지오입니다. 그는 16세기에서 17세기의 전환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에서 활약한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였죠. 활동 초기에 정물, 장르화와 이후 완숙기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종교화들에서 그는 대담하고 개성적인 구상과 자연주의적인 인물 묘사, 연극적인 강렬한 명암대조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고유의 양식을 확립시켰습니다. 17세기 초 전 유럽에서 수많은 추종자를 낳은 그의 양식은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조형 언어였고요. 그가 만든 바로크 미술의 어휘와 문법은 이후 등장하게 될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등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 이야기 나눌 카라바지오가 벨라스케스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앞서서 활동한 더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카라바지오라는 별명은 밀라노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고향이었죠. 화가의 아버지 페르모 메리시는 밀라노와 카라바지오의 거처를 두고 있었던 카라바지오 후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의 집사이자 건축가였다고 해요.
그의 가족은 카라바지오가 5살 때까지 밀라노에 거주하다가 전염병을 피해 1576년 카라바지오로 이주했으나 이듬해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13살이 되던 1584년에 밀라노에 돌아와서 티치아노의 제자로 알려진 화가 시모네 페테르차노와 4년간의 도제 계약을 맺고 화가 수업을 시작했죠. 그가 19살이 되던 1590년에 어머니도 사망하여 1592년에 여동생 그리고 후에 사제가 되는 남동생과 유산에 대한 최종적인 분배를 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 카라바지오에 갔고 이후 다시 고향을 찾을 기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카라바지오는 당시 유럽 예술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갔는데요. 정확한 시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카라바지오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자료는 17세기에 쓰여진 화가의 열전들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만더, 만치니, 발리오네, 벨루리가 출판한 책들이었죠.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카라바지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고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모순되는 정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은 그의 성품이 그가 예술가임을 감안하고도 극도로 이상하다라는 점이었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그는 불같은 성격, 종잡을 수 없는 행동, 신랄한 억설, 폭력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39회의 짧은 생애 동안 15번이나 수사 기록에 이름을 올렸고 감옥에 갇힌 것도 7번이 넘으며 탈옥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혐의는 폭행, 기물파손, 명예훼손, 불법 무기 소지, 살인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혐의를 보면 정말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작들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예술가로 추앙받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낭만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는 광기에 사로잡힌 천재 예술가 유형의 이런 삶은 20세기 들어 대중적으로 많은 흥미를 끌어 그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인생 편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술적 성취를 낳고 좋은 평가를 받은 화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리쌍의 발레리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우리 사랑했던 그 추억만은 잊지 말아요 내 맘에 영원히 남아 날 기쁘게 해줘요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모든 게 어색했어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땐 밥풀이 입가에 묻을까 수저를 입에 넣을 땐 신경이 쓰이고 또 함께 걸을 땐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 느리게 걸어주면 사랑은 시작됐지 낭만도 없고 구멍난 양말처럼 되는 대로 살아와 망망대해 갔던 나의 삶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 난 너무 좋아서 온종일 웃고 다녔어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우리 아름답던 그 추억 속에 함께 살아요 기억 속 그대와 함께 난 춤출 거예요 너 없는 지금 모든 게 꿈인지 꿈이 아닌지 난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곳이 너의 품인지 품이 아닌지 아픈 가슴은 왜일까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건 그곳에 지쳐도 미쳐야 하는 건 그래 난 너에게 미쳤었지 난 네가 원할 땐 언제나 춤을 추던 발레리노 그 모습에 웃던 네 얼굴이 다 빨개지고 어둠도 환해지고 세상은 돌고 돌아도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의 곁에 오래 남기로 한 길로 같이 가기로 그렇게 약속했지 하지만 홀로 남아 슬픈 음악에 억지로 남아 춤을 춰봐 불 꺼진 놀이동산에 웃고 있는 회전목마 그처럼 죽은 듯 웃으며 네가 올까 미련을 가져본다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리쌍의 발레리노였습니다. 이어서 카라바지오의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시대 배경이 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그리고 작품을 그렸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품 병든 바쿠스는 그가 로마에 와서 처음 그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그는 성직자들이 제공한 거처를 전전하다 화가 카발리에르 다르피노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바쿠스라는 제목은 이 그림 속 인물의 안색이 황달에 걸린 듯 누렇고 푸르스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해요. 모델은 바로 화가 자신이었고요. 그가 이즘 흑사병 혹은 말에게 체인 부상 때문에 극빈자 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병에서 회복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담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시기가 이 작품 제작에 앞서는지 아닌지가 자료마다 달라 단지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바쿠스를 병든 모습으로 그린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요. 이후 카라바지오의 작품 세계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측면의 묘한 공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지오가 로마에 도착했을 시기, 또 로마 미술계에서 인기가 있었던 매너리즘 회화의 복잡한 구성이나 난해한 상징과 비교해 볼 때
그의 그림은 조형 요소가 단순하고 메시지가 직접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풍요와 쾌락의 상징인 바쿠스가 가난하고 병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노출된 어깨와 시선은 관람자를 유혹하는 듯하나 팔은 몸을 가리고 방어하는 듯합니다. 그의 근육은 남성의 것이나 표정과 자세는 여성에 더 가깝죠. 그가 머리에 쓴 것은 주신의 포도 덩굴이 아니라 시인의 담쟁이 덩굴입니다. 카라바지오는 붓을 들고 이젤 앞에 서 있거나 옷을 차려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취한 전형적인 화가의 자화상을 그린 적이 없는데요. 대신 그는 자신의 그림 속에 한 인물로 분장을 하고 자주 등장했습니다. 본인의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 대신에 한 인물로 등장한 점도 굉장히 흥미롭고 화가가 굉장히 좀 독특하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 자신을 숨기면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작업은 20세기 말에 세계 미술에서 유행한 작가들의 분장 자화상과 맥이 닿았습니다. 그는 이런 흐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작가 중 한 명인 신디 셔먼이 1990년에 바로 이 작품 속 바쿠스, 즉 분장한 화가로 분장하여 그에게서 받은 영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의 화가가 1990년에 신디 셔먼에게 영향을 줬다는 건 정말 이때까지 이 당시에도 지대한 영향력이 지속됐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인정받을 만하죠. 1597년에서 98년경에 제작된 작품 바쿠스는 로마의 메디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추기경 델몬테의 저택에 기거하며 젊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작품을 주로 제작했던 시기의 대표 작품입니다. 인체의 처리, 화면 속 공간 배치, 정물 묘사 등에서 기량이 원숙해진 것을 알 수 있죠. 화면에는 다시 한번 관람자를 초대하는 바쿠스가 등장하는데요. 탁자 위에 포도주병에 거품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막 잔을 채운 바쿠스가 관람자 쪽을 보며 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쿠스 자신은 이미 많이 마신 듯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바쿠스는 옷을 여민 끈을 풀 준비가 되어 있고 과일은 너무 익어 기다릴 시간이 없죠. 그는 더 늦기 전에 마시고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상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서글퍼하는 듯 보이죠. 이후에 그려진 그의 모든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주의적인 세부 묘사도 두드러지는데요. 술잔을 든 바쿠스 손에 손톱에 낀 때나 팔과 가슴에 비해 햇빛에 많이 그을린 얼굴과 손의 색깔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그는 모델을 이상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의 모델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가 그린 많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쿠스도 남성적인 육체의 특징과 여성을 연상시키는 자세 및 시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카라바지오가 그린 청년, 소년들의 관능적인 모습에서는 동성애적인 취향이 명백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화가의 실제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그가 동성애, 특히 소아성애적 취향이 있다는 설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모두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범진의 인사입니다. 돌아서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처음으로 갔네.
나의 별들아 차마 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떠나가는 너를 보며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 갔네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한명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차마 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범진의 인사였습니다. 그 후 카라바지오는 거리에서 모델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라바지오는 젊은 병사의 손금을 봐주는 집시를 그린 작품 점쟁이를 2번이나 그렸는데요. 그중 1953년경에 그린 첫 번째 작품을 델몬테 추기경이 구입하면서 오랜 후원자로서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598년에서 99년경에 그린 두 번째 작품은 동일한 주제를 좀 더 원숙한 필치로 담아내고 있죠. 병사는 젊은 집시 여인의 말과 용모에 정신이 팔려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대부터 큰 인기를 끌어 수없이 복제되기도 했고 현대에는 이탈리아 10만 리라 지폐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이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가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는 못 봤는데요. 이탈리아 10만 리라 지폐에 실제로 이 작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캔버스에 유체로 그려졌고요. 크기는 99cm 곱하기 131cm이고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주술과 에로티시즘이 혼재되어 있죠. 또한 점쟁이에게 자신의 앞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장면은 동시대 주술적인 힘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작품 점쟁이는 카라바지오가 장르화의 새로운 창안을 시도한 초기 작품의 주제였습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가 17세기 베니스의 전통을 따르는 새로운 방식으로 둘 이상의 등장인물을 전신이 아닌 무릎까지의 길이로 재현했죠. 비록 그림의 주제는 동시대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의 재현 방식은 16세기 말 자연주의 화가 빈센조 캠피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캠피가 사물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에 치중해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것과는 달리 카라바지오는 인물이 살아있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어둠과 빛을, 즉 명암을 극명하게 대비시켰죠. 격렬한 명암 대조를 통해 극적인 표현을 이끌어내는 테네브리즘은 카라바지오 이후로 만프레디, 조르주 드라투르, 호세 데 리베라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대의 기록에 의하면요, 거장의 작품을 모델로 작업해 볼 것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화가는 자연이 이미 훌륭한 모델을 넉넉히 주었다고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켰고, 그 중에서 집시 여인 한 명을 골라 작업실에 데리고 가 이 그림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당대 인물의 개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용모와 표정, 옷차림과 함께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색채였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한 색채는 전성기 르네상스 미술을 특징짓던 강한 기본색이나 매너리즘 미술의 명도 높은 파스텔톤과 대조되는 그의 고향, 롬바르디아 특유의 깊은 붉은색과 황토색, 흰색과 검정색이었습니다. 이러한 색조와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진 구성으로 그의 그림 속 세계는 관람자의 손에 만져질 듯이 사실적인 대상이 되었죠. 그는 당대의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을 화폭에 그대로 담았을 뿐 아니라 당시의 연극의 영향을 받은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물의 얼굴에는 눈동자와 표정이 살아있고요. 분위기에는 유머가 넘칩니다. 그러면서도 북유럽 장르화처럼 소란스럽고 번잡하다거나 노골적으로 도덕적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대신 차분하고 고요한 격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59년에 카라바지오는 로마의 프랑스인 공동체를 위해 지어진 교회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로부터 마테오 콘타렐리 추기경의 무덤이 안치된 콘타렐리 채플의 좌우 벽을 장식할 두 그림을 주문받았습니다. 그 후 카라바지오는 종교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받은 최초의 공식적인 주문이었죠. 이때 그린 두 점의 대형 종교화 작품 성 마테의 소명과 성 마테의 순교는 종교화가로서 카라바지오의 명성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그가 로마를 떠나는 1606년까지가 그의 최고 걸작들이 탄생한 전성기였습니다. 세리 마테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 성 마테의 소명에는 이후 그의 종교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카라바지오 양식의 두 요소, 곧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대담한 명암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자세한 작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마이 달링입니다. Can I call you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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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아직은 꿈만 같은 걸 내가 오래도록 꿈꾸던 그대와 밤새 파티를 열어볼까봐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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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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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앵두 같은 입술이 달린 darling, darling, darling. 예쁜 그대 얼굴이 내 두 눈을 집어 삼켜버리곤 책임져 아주 혼내줘야겠어요. 눈 깜빡하면 사라질 듯이 실감이 안 나는 걸 You are my baby. 이젠 내 사랑 너의 darling 평생 내 옆자리에서 웃어요. 행복한 기분이 샘솟아 눈물이 다
보고 있자니 어떡해 내가 짝이라니 남은 너의 반평생 재밌게 해줄게 노래 여행 보드게임 다 퍼주고 모시고 받들게 호가 날 내버려두지 마라 I'm gonna do it over 침들 뻥뻥 차고 한박 웃음 칠 거니까 귀찮게 종일 매달릴 거임 우리서 지내는 댓글이 달릴 거임 상대가 아깝고 도둑놈이라고 해도 현실은 배 아플 거니까 눈 깜빡하면 사라질 듯이 아직도 모르겠는걸 You are my baby 이젠 내 사랑 my darling 평생 내 옆자리에서 웃어요 행복한 기분이 샘솟아 눈물이다 이젠 내 사랑 my darling 평생 나의 곁에서 머물러요 사랑의 감정이 샘솟아 눈물이다 나올 때까지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마이 달링이었습니다. 이어서 작품 성 마태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1세기 이스라엘에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16세기 로마인의 복장으로 한 무리의 한량들과 함께 연극 무대 같은 선술집의 도박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 그를 부르러 고전적 복장의 예수와 베드로가 화면 오른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인물들의 일상 장면 같은 그림에 종교화로서의 신비감과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것은 화면 오른쪽 위에서 들어오는 빛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중간 단계 없이 강한 빛을 병치시키는 이러한 조명법은요. 13세기 이래 이탈리아 회화가 화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개발해온 명암법인 키아로스쿠로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어서 이에는 어두운 방식이라는 뜻의 테네브리즘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었습니다. 연극의 인공조명처럼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키아로스쿠로라고 할 수 있는 테네브리즘은 당대부터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로마에 와 있던 화가들을 통해 전 유럽에 퍼졌고 특히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에서 수많은 모방자를 낳았습니다. 이 빛은 실제 창문이 있는 위치에서 들어와 나를 부르는 것이냐는 손짓을 하고 있는 마태의 얼굴을 비추는 자연의 빛인 동시에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의 어두운 세계를 비춰 각성을 가져올 신적인 빛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빛은요, 추하고 더러운 몸에 누더기를 걸치고 이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남루한 일상에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주목받을 만한 순간을 찾아내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의 빛이기도 하죠. 스스로 세상의 빛을 자처한 예수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채플 천장화의 아담의 손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제2의 아담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마태 사이에 선 베드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사제를 상징하고요. 이 작품에 반종교 개혁,
가톨리적인 메시지를 싣고 있었습니다. 카라바지오는 단순히 종교화를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관람자가 참여하는 종교적 체험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산타마리오 델 포폴로에 있는 교황청 재무장관 티베리오 체라시의 장례 예배실 체라시 채플의 좌우 벽에 들어간 카라바지오의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회심은 이전의 종교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양식을 보여주는 그의 최고 걸작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 작품 성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기독교인 바울로 개종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미스커스로 가던 사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는 환한 빛에 땅에 엎어져 나를 왜 박해하느냐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시력을 회복한 후 기독교의 전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었던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에는 번잡한 조연이나 구름 타고 내려오는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는 다른 어떤 작품과도 다른 집중된 힘이 느껴지는 거였죠. 그림의 배경은 실내인지 야외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화면 밖으로 밀려나올 듯 전경에 바짝 배치된 주인공, 즉 땅에 누워 눈을 감고 허공에 손을 내뻗은 사울과 앞발을 들고 아직도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놀란 말, 그 말을 진정시키려 하는 맨발의 늙은 마부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왼쪽 위에서 빛이 내려와 비추는데요. 이 빛 역시 제단 위 창문이 있는 쪽에서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빛이면서 사울에게 예수의 말을 전달하는 신성한 빛입니다. 카라바지오는 성서의 이야기를 문자대로 화폭에 옮겨 그리지 않고 성서에 소개된 초월적인 경험을 그것을 체험한 개인의 감정을 단순하고 적나라한 연극의 절정 장면처럼 제시하여 관람자가 이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도들의 눈과 감정에 호소하는 대중적인 예술로 신도들을 교육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려 했던 가톨릭 반종교개혁의 새로운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작품 그리스도의 매장은요. 발리첼라의 산타마리아, 현재의 치에사 누오바 교회의 비트리체 채플의 중앙 재단화로 그려졌습니다. 지금은 원작이 미술관으로 옮겨져 있고 그 자리에는 복제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카라바지오 작품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구성을 따른 이 작품은요. 당대의 성직자들로부터 그의 최고 걸작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그에게 적대적이었던 비평가나 화가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루벤스도 이를 보고 유명한 모사화를 남겼죠. 화면에는 예수의 시신을 관 속에 눕히고 있는 요한과 니고데모, 그 뒤에선 성모 마리아와 다른 두 마리아가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거친 용모에서 잘 나타나듯 서민적인 모델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나 빛과 어둠을 강렬하게 대조시킨 것은 카라바지오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의 장기 중 하나인 관람자를 화면 안의 사건에 끌어들이는 구성도 이 작품에서 특별한 빛을 발하고 있죠. 예수의 몸이 눕히게 될 화면 앞쪽 공간에는 사제가 성례전을 집행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채플의 예배, 특히 성찬에 참석한 신도는 예배 중에 예수의 몸이 물리적으로 임재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로써 이 그림은 프로테스탄트가 거부한 가톨릭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성찬이 예수의 살과 피로 변모된다는 화채설을 신도들에게 추상적인 설교 없이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이영현의 그래서 그대는입니다. 나는 나에게 기다려지길 바래요. 그동안 그댈 너무 많이 닮아 있었나 봐요. 지워질 때도 되는데 그대 또 누군가에게 기들었나요? 혹시 그 사람 예전 나와는 많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내 아름다운 사람아 여전히 나는 네 모습인데 또 다른 사랑 배워갈 그대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이영현의 그래서 그대는 이었습니다. 이어서 카라바지오의 종교화는요, 주제와 양식의 조화를 문제 삼는 주문자에게 거부당해서 다시 그려진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기존 질서와 불화하고 당대인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그림이 가진 장점은 당대의 주문자나 대중 모두에게 잘 파악되어 인기를 끌었고, 그의 작품이 가진 특징은 그 시대의 정서, 특히 가톨릭의 주된 관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의 미술 양식은 종교를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가톨릭이 요구했던 반종교개혁의 시대 정신을 담아낸 거죠. 거부된 몇몇 작품의 경우도 곧바로 다른 소장가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물의를 일으킨 작품을 찾자면요, 바로 작품 성모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붉은 휘장이 쳐진 실내에 눕혀진 성모의 시신, 그를 둘러 슬퍼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입니다. 복음서 외경에 따르면 성모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 없이 숨을 거두었고, 그 후 3일 동안 잠을 자듯 평화롭게 누워있다가 승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모의 죽음을 주제로 그린 그림은 잠이라는 뜻의 도르미션이라고도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본래 가르멜 수도회의 교회 산타마리아 달라스칼라의 체루비니 채플 재단화로 그려져 설치까지 되었지만 곧 철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철거된 이유에 대해 기록자마자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성모가 맨다리를 드러낸 단정치 않은 모습이라는 설, 모델이 화가의 애인이었던 매춘부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창녀였다는 설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인 중에 가장 복된 마리아의 죽음을 치장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성자의 죽음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과 너무도 닮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던 가르멜 수도회로서는 모델이 창녀라는 말까지 나오는 작품을 재단에 두고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부당한 다른 작품들처럼 이 그림도 곧 다른 주인을 찾았죠. 당시 로마에 체류 중이던 루벤스가 자신의 후원자인 만토바 공작에게 구입을 권유했지만 결국 작품은 찰스 1세의 손에 들어가 영국으로 갔고, 후에 루이 14세에게 매각되어 현재 루브르에 있습니다. 이 작품 제작을 전후한 시기에 카라바지오는 특히 많은 범죄 사건들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의 작업 속도는 빠른 편이었지만 꾸준히 작업하지 않아 작품 수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보름쯤 작업을 하면 한두 달은 칼을 차고 하인과 함께 테니스 경기장을 다니며 싸움이나 논쟁에 끼어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그러다가 1606년 5월에는 내기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싸움이 나서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고 본인도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폴리로 도주했다가 1607년에 말타 섬으로 갔습니다. 후에 카라바지오에 대한 이야기와 작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7세기 이탈리아 미술가인 카라바지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의 생애부터 성격, 시기별 대표 작품을 알아보면서 그가 고수하던 표현 방법과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카라바지오의 작품들을 검색해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찬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